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네. 뭐 불이익 같은 거 없죠? 학생이 결석하고 이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이제 북한 현대사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3대 혁명 소조 운동 그리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이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70년대를 대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부터 나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Yes. 3대 혁명 소조 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네, 공통점은 3대 혁명이죠. 네, 그 3대 혁명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 제시한 혁명인데, 그러면 3대 혁명이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네. 무슨 혁명이 있는지 복습 차원에서. 자, 그렇죠. 주관식으로. 제가 또 아이고 틀려줘야 예능을 아시네. 방송 분량이 오늘은 제가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 네. 맞나요? 이래놓고 틀리면 어떡하지? 사상, 기술, 문화. 뭐야? 기술, 순서가 사상. 달라요. 이거 순서가 그렇군요.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맞죠? 어쨌든 그 짠 거 아니지? 네. 정답입니다. 네. 뭐 순서는 다르지만 이것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사상, 기술, 문화가 맞아요. 왜 맞아요 이게 근데? 저 그냥 쓰긴 했는데. 왜 맞냐고요? 제일 중요도인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려면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네.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상, 기술, 문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3대 혁명을 잘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로 이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인데 3대 혁명 소조 운동하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하고 차이점은 앞부 그 혁명 소조 운동은 약간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제 붉은기 쟁취 운동은 대중 운동, 군중 운동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소조가 뭐예요? 소조라는 게 이제 조를 그룹바. 그렇죠. 그룹바. 네. 북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러시아어를 방금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룹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고급 용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70년대에 이걸 이제 제시가 된 건데 70년대에 막 기술도 막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남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그렇거든요. 신기술이 나오면 일단 나이 든 사람들은 배척하고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나이 든 사람들은 휴대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휴대폰을 쓰지만 초창기에는 휴대폰 뭔가 저기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저런 건 뭐 사람의 뭐 이렇게 심성을 나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뭘 한다. 아니면 농장에서 새로운 이제 그 농업 방법이 딱 도입이 되면 그렇게 하면 농사 망친다. 내가 평생 농사 지어봐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꼰대. 그런 게 뭐 공장이고 농장이고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이제 더디다는 거죠.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 해야 되는데 일단 오래된 간부들일수록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 아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신비주의. 우린 안 돼. 우리가 뭘 안다고. 그 괜히 도입했다가 또 망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깨기 위해서 1972년 9월에 당 조직에서 당 핵심들과 대학생들로 지도 소조를 묶어가지고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에 파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 핵심과 대학생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생이 뭘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70년대만 해도 대학생이면 엄청난 인텔리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방의 경공업 공장에 가면 지방 공장들은 뭐 야 이거 사람이 손으로 해야지 어떻게 기계로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뜯어고치고 기계화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쭉 파견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성과가 나니까 그 이듬해 1973년 2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공식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다.
이렇게 딱 하고 이걸 이제 3대 혁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3대 혁명 소조를 이제 좀 확장을 해요. 그래서 핵심 간부들과 대학생으로만 묶던 거를 좀 이제 넓혀가지고 일반 당원들, 그다음에 국가 경제기관의 종사원들, 근로단체 종사원들, 과학기술자, 청년 인텔리들 막 이런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 수십 명 정도의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장에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그 이제 기본 이제 공장 관리부터 해가지고 기술 개발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공장이 잘 굴러가려면 기술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술자 대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당 간부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 간부들이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의 사상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바꾼다고 기계만 새로운 기계로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도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신기술을 도입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정치 사상 교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교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조가 들어가가지고 뭐 지배인, 기사장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다 말을 하고 이런 기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이제 거부하면 막 보수주의와의 투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공장 기사장이에요. 아니면 지배인이에요. 우리 공장을 막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갑자기 막 기술자들 당 간부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막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선의 노동자들은 나보다는 이 새로 내려온 사람들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권위가 훅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 체계가 완전히 혼선이 빚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여기서 이 작업 합시다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위에서는 딴 얘기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막 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혼선이 빚어지고 이제 행정 간부들이 이제 위축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그래 내가 뭐 힘이 있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듬해 이제 1974년 2월에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섭니다. 이때 이제 당 그 간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당에서 직접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냥 소조들 보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소조를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그렇게 하고 75년 3월에는 중앙, 도, 시, 군에 있던 이 3대 혁명 소조 종합시를 그 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로 이렇게 산하 기구인 이 3대 혁명 소조 지휘부로 개편을 하는 그런 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조가 알아서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제 고쳐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3대 혁명 소조는 아무래도 이제 간부들의 어떤 낡은 사상, 보수주의, 뭐 그다음에 관료주의, 뭐 이런 낡은 사상을 뜯어 고치면서 이 농장이나 공장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냈다. 그렇게 이제 좀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와우. 네. 두 번째 문제. 현재는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맞으면 70년대만 하고 네, 그렇죠. 네. 이게 80년대까지는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하지 않는다. 네. 네, OX. 걸렸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틀렸습니다. 네, 그렇겠죠. 설마 세모가 있을 리가. 네, 지금도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정답이에요. 왜 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합니다 했을 때도 내가 맞았구나 싶어. 계속 이해를 자기가 지금 뭘 답했는 줄 몰라. 아니 저는 그 최근에 또 이 노선도 좀 바뀌고 하면서 맞다, 그랬구나. 이 상황이 많이 좀 달라지고 해서 다른 이 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틀렸군요. 그 생각해보면 70년대 하던 운동을 지금까지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거죠. 근데 지금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2013년에
전국 3대 혁명 소조 열성자 회의를 개최를 했대요. 그게 1984년 이후에 처음이라니까 거의 30년 만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국 대회 3대 혁명 소조를 하는 사람들의 전국 대회를 가끔씩 이렇게 했는데 80년대 한 번 하고 90년대 할 타이밍에 이제 90년대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이런 걸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오다가 2013년에 이걸 다시 이제 하게 된 거고 이 자리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 넘게 이런 신기한 40년이 뭡니까? 네, 40년 넘었죠. 네.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50년까지는 안 됐지만 40년 넘게 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대중들이 하는 대중 군중 운동이다. 대중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3대 혁명을 잘하는 단위들한테 붉은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붉은기를 선물로 받으면 되게 기쁘겠죠. 붉은기의 의미는 뭘까요? 붉은기는 원래 이제 그 혁명을 상징하는 게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붉은기 하면 이제 혁명을 상징하는 깃발. 1975년 11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식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식대로. 북한식으로 남의 사상, 남의 기술, 남의 문화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 우리 기술, 우리 문화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전 단위에 이제 하자라고 제기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농장, 공장을 말할 것도 없고 뭐 학교라든지 뭐 부녀회라든지 모든 단위에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 단위에서 3대 혁명을 잘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 그러니까 사상 계획, 기술 계획, 문화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는 걸 보고를 하면 그 검열단이 와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몇 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막 되다가 2년 지나서 1977년 9월에 붉은기 수여 판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위원회에서 가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혁명 붉은기를 주고 이 수여는 뭐 아무 때나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념일들 있잖아요. 북한의 이제 주요 명절들. 그다음에 뭔가 예를 들어 뭐 70일 전투를 하자라고 하면은 뭐 70일 전투 끝난 다음에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필요한 시기에 이걸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발표를 해요. 정령?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법이에요, 법.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령으로 발표해서 뭐 몇 호 정령 누구에게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단위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3대 혁명 붉은기를 받으면 상금도 받는다. 상금. 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제가 더 빨리 썼어요. 그럼 알겠어요. 미안해요. 저도 같이. 큰 박수라고? 상금은 아니고 박수로 받는다? 큰 박수. 저는 먹을 거 생각했거든요. 먹을 걸 준다? 아니, 어차피 더 맛있는 이런 것도 있고. 왜냐면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군요. 야! 되게 빠르게 틀려버렸다. 이럴 수가. 빛보다 빠르게 쓰고 빛보다 빨리 틀려버렸네. 어떻게 돈을 그럼 받아요? 어떻게 상금을 받아요. 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예우 조치를 해요. 그래서 이 이제 붉은기를 받으면은 3대 혁명 기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대 혁명 기수라고 해가지고 3대 혁명 붉은기 수여 단위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이제 3대 혁명 붉은기를 올해 받았어요. 내년에 또 잘해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잘해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고. 중복이 되는군요. 네, 2중 3대 혁명 붉은기, 3중 3대 혁명 붉은기 뭐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2006년에 그 북에서 발표를 했는데 2006년 보니까 3대 혁명 붉은기를 받은 단위가 그동안 이제 처음부터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22,061개 단위가 받았고.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2번 받은 단위가 3,297개 단위. 3번 받은 단위도 있어요. 3중 단위는 136개 단위가. 4개 받은 데는요? 4개 받은 데는 통계가 없는 걸로 봐서 없는 걸로 봤어요. 네. 그렇게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받으면 뭐가 되는 거냐? 네. 그런 이제 영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혁명 명예 휘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배지 있잖아, 배지. 네. 그걸 이렇게 다는 거예요. 3대 혁명 3중이면은 3개를 탁탁탁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축하 모임이나 경험 토론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 보면은 막 사진 단체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막 가가지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서 딱 서는 거예요. 사진 제일 잘 나오는 자리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행사 자리에 이제 그 주석단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내세워줄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답사나 견학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북한에서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새로운 스키장을 몇 년 전에 건설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누가 가느냐? 이런 이제 3대 혁명 붉은기를 받은 단위들이 먼저 가는 거죠. 시범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상금을 받는데 상금을 노동자들의 경우는 원래 이제 받는 월급 있잖아요. 월급의 150%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월급의 150%를 수당의 형태로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는다. 그래서 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헌법에도 딱 나와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거다. 헌법 제14조에 국가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이렇게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대 혁명을 실제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던가 이걸 이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